오늘 토지에 경매 사건 번호와 면적, 경계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토지 바로 앞에는 약 900평의 국유지, 답이 붙어 있습니다. 깨끗한 계곡 하천이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토지는 아주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약 10m입니다. 이 2차선 국도가 토지와 접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전체가 계획관리 지역. 방향은 정남향.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하천 계곡 쪽이 남쪽이 되겠죠? 확 트인 전망. 오늘의 경매 사건은 총 2개입니다. 도로 건너편에 있는 토지이고 개별 매각으로 진행합니다. 면적은 약 390평, 1회 유찰되었습니다. 묘지터 구하시는 분들한테 꽤 괜찮은 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물건은 도로에서 바라보면 경사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토지 안으로 들어가면 평탄하게 꽤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노란색 노끈으로 경계도 표시되어 있고요. 오늘 경매 물건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200612입니다. 해당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고요. 매각 기일은 한번 유찰이 돼서 2023년 2월 7일 날 매각 기일이 잡혔습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327-1번지고요. 물건 종류는 농지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토지 면적은 약 1069평이고요. 토지만 매각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건물은 토지 위에 없고요. 경매 개시 결정은 2022년 4월 4일에 시작됐고요. 사건명은 저당권으로 인한 임의 경매입니다. 감정가는 1억 4,800 정도 지금 잡혔고요. 최저가는 한번 유찰되어 감정가의 70% 1억 39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그중에 10% 1,039만 원을 걸어야 되고요. 여기서 경매에 대한 팁을 한번 드리자면 유찰이 된 경우는 보증금이 10%가 들어가고요. 대금이 미납하여 재매각으로 나올 경우에는 보증금이 20%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소유자는 박땡땡님 개인이고요. 채무자는 부로 시작하는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채권자도 사마정밀 주식회사고요. 바로 옆에 1차, 2차 매각 기일과 유찰된 정보가 나오고 있죠. 오늘 경매 사건 물건은 2개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건 1번이고 2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묘지터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 토지입니다. 2번을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경매 사건 번호와 해당 관할 법원이 같죠. 그 다음에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 모두 동일하고요. 물건 종류는 똑같이 농지, 지목 전이고요. 토지 면적이 다르죠. 아까 1번은 1069평, 지금 2번은 약 389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는 3,093만 6천 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2번 물건도 마찬가지로 한번 유찰이 되어 감정가의 70% 2,1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묘지터로 사용 가능한 토지는 몇 번 더 유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한번 낙찰 기회를 노리는 것도 괜찮을 듯 보입니다. 이렇게 일갈 매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1번, 2번 나눠서 매각이 되는 경우는 따로따로 매각이 돼도 토지를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일갈 매각으로 진행하지 않고 따로따로 경매 진행을 합니다. 지금 그림이 보이시죠? 이렇게 도로와 접한 부분이 1번, 도로와 접하지 않은 부분이 2번일 경우 1번, 2번 일갈 매각을 하지 않고 따로 경매 사건으로 진행을 할 때 1번만 매각되는 경우 2번은 맹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이렇게 합쳐서 일갈 매각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로따로 경매로 매각이 되어도 토지의 활용성에 지장이 없을 때 경매 사건 번호는 같지만 번호를 매겨서 일갈 매각이 아닌 따로따로 경매 진행을 합니다. 매각 토지 현황 조사서입니다. 토지 지번이 나와 있고요.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나와 있습니다. 현황 위치,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에 소재하는 가삼교 동촉 인근에 위치하고요. 본권 주위는 국도 주변에 농경지대로서 재반 주의 환경은 보통시됨. 국도 주변, 국도와 지금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거 제가 현장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사항은 일부 접도 구역임.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를 알 수 없다고 나와 있죠. 일단 임대차 내역은 없고요. 법정 지상권하고 제약되는 임차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토지 등기부 권리 분석입니다. 갑구 3번 내용을 보면 권리자가 박땡땡 개인이죠. 소유자입니다. 증여로 지금 소유권 이전 받았네요. 을구 3번을 보면 2012년 8월 17일 날 아까 채권자 사마정밀 주식회사한테 근저당 채권 최고액 1억이 설정되어 있고요.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갑구 4번 내용을 보면 2022년 4월 4일에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시작됐고요. 청구 금액도 1억 원이에요. 경매가 낙찰이 되면 모두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선순위로 가처분, 가압류 같은 제약되는 사항이 없어서 낙찰을 받았을 때 안전한 경매 물건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경매 토지는 농지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 설명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그 외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도로구역, 접도구역, 폐광, 지역진흥지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낙찰받아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할 때 제약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접도구역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확장용 용지 확보, 도로 보호, 도로 미간의 보전, 위험 방지 따위를 위하여 법으로 지정한 일정 거리의 구역인데요.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는 접도구역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에 딱 붙여 건물을 짓고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접도구역만 벗어나서 개발행위하면 접도구역은 토지의 넓이가 10m 이상만 되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천구역에 걸리는 지역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지는 하천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죠. 오늘 토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